미 전역의 교사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에 여행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여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경찰차 안에서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차에 방치된 총을 훔쳐 무차별 총격을 난사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100년의 징역형이 예고된 아동 성폭행범이 법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판결 직후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독극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지만 언젠가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두 번 연속 0.75%포인트로 금리를 올렸던 지난달 연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 물가를 낮추는데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라앉히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0.75%포인트 인상에 전원 찬성했던 참가자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가면서 어느 시점에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경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리가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수준에 도달해도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 겁니다. But I don't feel that we're out of the woods yet. The real adjustment will occur when the Feds really curb the inflation numbers. That's our biggest problem now is the inflation. 현재 전례 없이 강력한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경제 활동이 강력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잠정적으로 악화될 것이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있었던 7월 회의 이후 발표된 미국 물가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이 연준의 의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높은 물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게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적절할지 연준의 고민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미 전역의 학교들이 심각한 교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11만 8천여 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주 4일제로 전환하거나 교육 학위가 없는 퇴역 군인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저임금이 교사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도는 아이들로 붐비지만 교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8천여 개 교직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Students won't have as much individualized help. They might not be getting the quality of education. 미국의 교사 부족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교사의 저임금 문제에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교단을 떠난 교사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공립학교 교직원 30만 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평균 연봉은 6만 달러를 조금 넘는데 이는 동등한 교육 수준을 가진 다른 직종보다 20% 낮은 수준입니다. 교사 전체의 30%가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need the politicians to stop making these culture wars and to respect the work we do, respect parents, respect kids, and respect teachers, and that doesn't cost a dime. 각 주나 카운티는 저마다 타겟책을 모색 중입니다. 텍사스주의 2개 학구는 주 4일제 수업으로 전환했고 플로리다주는 퇴역 군인이라면 학사 학위가 없이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는 초임 교사 급여를 $7,000로 인상하고 다른 주에서 이주하는 신규 교사에게는 전출 보너스로 $4,000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만 8천 개의 교직이 공석이며 오는 2025년까지 이 숫자는 2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하락하면서 여행객들의 숨통이 조금 트였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비행기 티켓 값도 줄이고 호텔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미국의 7월 항공료 평균 가격은 전달에 비해 8% 하락했습니다. 숙박비와 렌트카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여행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비용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는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행 상품을 비교해 잘 따져본다면 경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구글 플라이트 등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출발 날짜와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하루 일정 변경만으로도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lways check to see where your aircraft's coming in from. You can set alerts for your flight. Always get the airline app. 만약 성수기에 여행을 떠날 경우엔 주말보단 주중에 출발하는 것이 항공권 한 장당 평균 $3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렌트카 역시 수시로 가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더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선 사전 예약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 호텔을 예약할 경우엔 항공편의 결항이나 지연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숙박료 보상 등의 항공보험이 포함된 별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 총을 훔쳐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디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2일 레이첼 시온 클레이가 경찰차로 이송되던 도중 수갑을 풀고 경찰의 소총을 훔쳐 경찰과 민간인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she was able to figure out how to put a round in it, put it on fire, and she fired approximately 10 rounds at our deputies and a civilian. It's a freak deal. It's one of these probably, I'm not going to say 1 in a million, but it's one of those deals that, once it happens, then you go back and try to make sure it never happens again. 사건 직후 피해자인 경찰과 시민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으로 순찰차 안에 총기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총격으로 이어지면서 한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2시 30분쯤 사우스 유니버시티 드라이브와 30번 주간 고속도로 진입로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가 있은 후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한인 남성이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43살의 한인 신진일 씨로 주점과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의 차는 3명의 여성이 탄 흰색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으며 여성들은 한 명의 지인을 현장으로 불렀고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트워스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정당방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규모 이콜라이 감염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하이오주와 미시건주에서 29명의 이콜라이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환자 모두 같은 종류의 이콜라이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아 같은 음식을 먹고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콜라이 감염 사태는 지난달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했으며 환자들은 6세에서 91세까지 연령대로 보고됐습니다. CDC는 이콜라이균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4주가 소요되는 만큼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으며 구토나 설사, 복통 등 감염 증상이 있는 주민들은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70대 여행객이 개폐식 다리를 건너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러키 경찰국은 로드아일랜드 주민인 77살 리처드 두자딘이 미러키의 관광 명소인 킬번 애비뉴 다리를 건너다 다리가 열리는 때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추락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자딘은 다리를 건너던 당시 아이패드를 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으며 청력이 약해 다리가 나뉘어 올라갈 때 경고음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밀워키의 개폐식 다리는 담당 직원이 원거리에서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직원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00년의 징역형이 예고된 아동 성폭행범이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에드워드 로클레어는 텍사스주 텐턴 카운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갑자기 플라스틱 물병에 든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르클레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르클레어가 외부에서 청산가리를 반입해 물병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최장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르클레어는 14세에서 17세 사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측이 50년 전의 일에 대해 한 배우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1973년 영화 대부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말론 브랜도를 대신해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가 쫓겨난 미국 원주민 배우 리틀 패더의 이야기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1972년 개봉작 대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마피아 일가의 가족사를 그린 영화입니다. 주연 말론 브란도. 영화 연기는 그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전설의 배우입니다.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 The winner is Marlon Brando in The Godfather. 대부의 배경음악이 흐르는데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은 말론 브란도가 아닙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복장을 한 여성은 사회자가 건네는 오스카 트로피를 밀어내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Hello, my name is Sasheen Littlefeather. I'm Apache and I'm president of the National Native American Affirmative Image Committee. 말론 브란도는 당시 할리우드 영화에서 인디언들이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되는 현실과 인디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원주민 출신의 배우를 시상대에 올렸습니다. That he very regretfully cannot accept this very generous award. And the reasons for this being are the treatment of American Indians today.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리틀 패더는 15페이지를 준비해왔지만 60초 이상 발언하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아카데미 측의 위협에 쫓기듯이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이 지난 15일 당시 시상식을 주관한 아카데미 전 회장 데이비드 루빈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리틀 패더에게 편지를 보내 그 발언으로 당신이 견딘 폭력은 부당한 것이었고 너무 오랜 세월 당신의 용기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리틀 패더는 원주민들은 매우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고 겨우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다음 달 행사에 리틀 페더를 초청해 사과문을 낭독하고 당시 사건과 영화계 원주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소득층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영양 공급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LA 한인타운 유가 클리닉에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위익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익 신청은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 이하인 저소득층 임신부와 산모 그리고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하에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가입할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식품 구입 보조금을 통해 분유와 과일 등을 일반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고 출산과 수유 방법, 이유식 만드는 법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을 위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회가 제17회 모의 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한미연합회 KAC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인 모의 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8학년에서 11학년 사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한미연합회가 실시한 모의 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2학년 학생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모의 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현안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조기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에 따르면 툴레인대 연구팀이 영국인 50만여 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리된 음식에 항상 소금을 추가하는 사람은 소금을 전혀 또는 거의 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28% 증가했습니다. 또 50세에 항상 소금을 추가하는 남성과 여성은 기대의 수명보다 각각 2년과 1년 반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루치 교수는 이번 연구가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는 것과 조기 사망 간의 관계를 다룬 첫 번째 연구로 알고 있다며 음식에 소금을 적게 또는 전혀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례 없는 가뭄에 시달리던 프랑스에 이번에는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파리 지하철 곳곳이 물에 잠겼고 시속 104km의 강한 바람에 가로수들도 쓰러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파리 에펠탑 근처의 한 지하철. 빗물이 계단을 타고 계곡처럼 흘러내립니다. 세네 강변 도로는 물에 잠겼고 자동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 시간당 4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 14개 노선 가운데 6개 노선이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등 도심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는 강한 바람도 동반했습니다. 특히 에펠탑에서는 시속 104km의 강풍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강풍 피해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6층 높이의 이 나무는 가지들이 바닥으로 모두 떨어졌고요. 이 옆에 있는 가로수는 기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Assez rapidement, le métro s'est inondé, donc on ne pouvait plus prendre le métro. Les arbres, comme vous pouvez le constater, sont tombés. C'est tombé sur le restaurant qui est juste derrière nous.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건 수도 파리뿐만이 아닙니다. 가뭄 피해가 극심했던 프랑스 남부 르바르 지역을 비롯해 지중해 인근 5개 지자체에서도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단단히 굳은 지층이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는 더 컸습니다. 현지 언론은 기상이변으로 루아르강 유역 등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지방화가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쯔강이 말라 수력 발전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젖줄 양쯔강이 시작되는 충칭시. 강물 한가운데 돌에 새겨진 불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한 양쯔강 수위에 물속에 잠겨있던 600년 된 문화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这处摩崖造像对我们研究明清时期这个川渝地区的这个摩崖造像的类型和功能具有重要的意义。 중국은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쯔강 곳곳은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有180多座中小水库的水位低于或者接近死水位。 중국의 4대 화로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충칭을 비롯해 쓰촨 등 6개 성에선 78만 명의 주민이 식순환까지 겪고 있습니다. 원래 물이 풍부해 전력 생산의 80%를 수자원에 의존하는 쓰촨성은 전기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었는데 강물이 마르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쓰촨성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과 애플워치를 만드는 폭스콘, 도요타 공장이 모여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입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엿새 동안 쓰촨의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目前我们的厂房、食堂以及检测的设备都是停工的，员工也是全部安排放假、放高温假。 배터리 생산 중심이자 노트북 컴퓨터 칩, 애플 태블릿 PC의 절반이 생산되는 쓰촨의 전력난은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날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우회적 답변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일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2발은 연이어 발사됐는데 비행거리나 속도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동력으로 쓰는데 목표를 맞추는 정밀도는 높지만 탄도미사일보다는 파괴력이 낮고 속도가 느려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1,500km 안팎의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주장해왔고 지난 1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10여 차례 시험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이후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일에 맞춰 감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응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강대강 맞대응을 가겠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직접 윤석열 정부의 경고 입장을 내놓은 데다 다음 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지율과 인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처음 받은 질문은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구체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물었는데 민생을 받들기 위해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과 윤핵관을 공격하며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답을 회피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그러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란 문자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것으로 여권 내홍을 촉발시킨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란 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비선 논란, 사적 채용 의혹 같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소송이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오전에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비판은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한 걸 그대로 되갚으며 노골적으로 비꼰 겁니다. 나아가 지금은 행정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상황이라고 비난하며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부분만 전국위원회 등을 다시 열어 해소하면 된다며 비대위 체제는 지금대로 유지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새 비대위 체제는 큰 타격을 받고 출구를 찾기 힘든 내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치적 책임론은 이른바 윤핵관을 넘어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앞으로 당원 모집 등 당내 세력화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과거 핵주먹이라 불리던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이 휠체어를 탄 모습이 공개돼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덥수룩한 흰 수염에 지팡이를 쥐고 휠체어를 탄 타이슨이 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복싱 챔피언의 달라진 모습에 수많은 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현재 56세인 타이슨은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뉴욕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동북지방인 랴오닝성을 시찰하면서 국공내전 승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중앙TV는 지난 16일 시 주석이 랴오선 전투기념관 등을 시찰하면서 동북해방전쟁의 역사를 회고했다고 전했는데요. 동북해방전쟁은 지난 1945년 공산당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군을 제압한 전쟁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방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독일의 라인강이 말라가는 가운데 라인강 불꽃놀이가 강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독일 코블렌츠시에서는 매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열리는 연례 행사 라인강 불꽃놀이가 진행됐는데요. 이 행사를 위해 배 30척이 동원됐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인근 경사면에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공개되자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강수위가 낮아져 수은 물류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꽃놀이를 위해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행사 주최 측은 불꽃놀이를 여름의 꿈이라고 부르면서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군에서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과 장갑차 사진 등이 SNS에 올라오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란입니다.
병사들이 둘러앉아 총기를 손질하는 이 모습은 어제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겁니다. 사진을 올린 병사는 내일 야간 사격이 있다고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를 손질한다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과 시간 이후에 총기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장갑차 한 대가 시골 논두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공개와 동시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대부분 누리꾼들은 이래서 군에서 폰을 통제하는 것이다. 총기를 물티슈로 닦냐, 통신 보안을 모르냐라고 비판하며 군 내부 사정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병사들의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일과 후 전면 허용됐는데요. 최근에는 일과 시간 내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하늘과 바다를 이은 듯 선명한 모습으로 솟구친 깔때기 모양의 물기둥. 잿빛 구름을 뚫고 번개가 번쩍 내리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물줄기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듯한 용오름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대기 위 찬 공기와 물 위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바닷물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하늘로 수백 미터까지 치솟은 건데요. 이런 현상은 이 지역에서 올 여름에만 벌써 5번째. 전문가들은 해안을 따라 강한 폭풍이 발생하면서 물기둥이 형성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지 기상청은 물기둥 현상이 목격된 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인근 지역에 특별 해양 경보를 발령하고 수영과 보트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칠레의 한 해변 마을에 묵직한 불청객이 하루 건너 하루꼴로 찾아와서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손님일까요? 도시 구경에 나선 걸까요? 물 밖으로 나온 바다사자가 복잡한 도로 위로 기어가 차로를 막아선 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무게 2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육중한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건 예사. 쓰레기통을 뒤져서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칠레 비오비오 지방의 한 해변 마을에서 포착된 이 바다사자는 지난 주말부터 물에서 나오지 않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대 바다사자가 마을을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현지 주민들.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사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구경거리지만 매일 이런 일을 겪는 입장에서는 공포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당국은 뾰족한 대책 없이 주의만 당부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아삼주 한 마을에서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축하를 받은 결혼식 커플은 꽃과 장신구로 곱게 꾸민 개구리 한 쌍인데요. 힌두교도들에게 개구리는 비의 전령사로 인식돼서 힌두교 비의 신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면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습지와 차밭으로 유명한 아삼주는 올 여름 가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근심이 깊다는데요. 주민들은 개구리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뭄이 해소되길 간절히 기도했고 식을 마친 개구리 한 쌍은 신혼여행을 위해 숲에 풀어줬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국 테네시주로 가보실까요? 생애 첫 등교에 나선 4살 안나 양이 일렬로 늘어선 경찰관들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한 명 한 명 힘차게 손뼉을 부딪히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안나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경찰관들.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안나의 아빠 케빈 경사는 20년 차 베테랑으로 지난해 11월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후 근무 중 돌연 순직했는데요. 그런 안나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경찰 동료 30여 명이 일일 아빠로 깜짝 변신한 겁니다. 안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